자, 461쪽이에요. 461쪽이고요. 우리 2016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문제를 풀어볼 건데, 우리가 이제 2015년 거는 그냥 넘어갔어요. 2016년 거는 쭉 보니까 2015년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문항이 충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2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20분이 모자라면 조금 더 가져도 돼요. 조금 더 가져도 되고, 그래서 한번 좀 진지하게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 맞추시고요. 자, 20분 시작. 충분히 풀었나요? 네, 답은 아직 맞추지 마시고 또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되니까. 1번 스포츠 사회학을 적용한 연구 사례로 옳지 않은 건 뭐냐? 그러면 3개는 맞았다는 얘기죠. 3개는 맞는다는 얘기예요. 스포츠 사회학을 적용한 연구 사례, 좀 어감이 별로 안 들지만 해석하자면 뭐냐면 스포츠 사회학적인 연구 주제가 아닌 건 뭐냐, 지금 이런 거 같죠? 종교가 스포츠 보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교 맞나요?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사회학은 사회 현상이 있다 그랬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다 포함되겠죠. 이런 것이 스포츠 상황에서 그런 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혹은 원인과 결과가 어떤지, 효과가 어떤지, 이런 것을 분석하고 규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스포츠 보급에 미치는 거니까 말 되겠죠. 2번째, 운동선수들이 은퇴 후 사회 적응 과정을 분석했어요. 은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사회화 과정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요거는 뭐냐면 이제 미시 일본의 종교는 거시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한다면 이번은 사회화 과정이므로 미시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스포츠 활동과 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걷기의 운동량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이것도 참 좋은 관심 있는 그런 주제일 수 있죠. 그런데 이건 뭐였냐면 사회현상이 아니잖아요. 사회현상, 운동량, 걷기의 운동량과 다이어트를 사회현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스포츠 사회학에 대한 연구 주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뭐가 될까요? 4번은 다이어트니까 생리학이나 요쯤 되겠죠. 영양학이나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넘어갈게요. 스포츠 계층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스포츠 계층의 특성, 보편성. 스포츠 계층 얘기하면서 스포츠 계층은 위계, 그 다음에 서열, 불평등 이런 거라고 얘기했죠. 그거의 특성, 보편성이다. 스포츠 계층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고래성이다. 스포츠 계층은 역사 발전 과정을 거치며 변천해 왔다. 경쟁성이다. 스포츠 계층은 사회 계층을 반영한다. 다양성이다. 스포츠 계층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이건 이제 어떤 설명이냐면 스포츠 계층의 특성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보편성, 고래성, 다양성, 무슨성 이거 지난번에 다 여기 했었는데 한번 쭉 보자면은 어떤 건가요? 175쪽이에요. 사회성, 고래성, 보편성, 다양성, 영향성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맞냐 안 맞냐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이러거나 아니면은 여기 보편, 고래, 경쟁, 다양이라고 답지에 제시된 이 4개 중에 한두 개가 틀렸을 없는 말, 원래 해당하지 않는 다른 말은 넣어놨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자, 보편성은 뭐예요? 보편성은 어디에나 있는 거라는 거죠. 어느 시대에나. 그래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라는 것은 굳이 표현한다면 다양성이 맞겠죠. 그 다음에 고래성은 아주 옛날부터 있어 왔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역사 발전을 거치며 변천해 왔다. 이게 말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경쟁성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계층은 사회 계층을 반영한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없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양성. 스포츠 계층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 존재한다. 이거 보편성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자,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구트만은 근대 스포츠의 특성에 대해서 똑같네요. 이것도 뭐 수량화, 합리화, 전문화, 관료화, 뭐 기록화, 뭐 세속화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게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 설명이 잘 연결됐는지를 묻고 있네요. 구트만 얘기는 어디 있나요? 구트만은 근대 스포츠의 특성이니까 아마 저 앞쪽에서 본 것 같은데, 그쵸? 그 163쪽에 수량, 합리, 전문, 관료, 세속, 평등, 기록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근대 스포츠 특성에 대한 수량화, 시간, 거리, 점수 등 특정 가능한 숫자로 표현한다. 맞죠? 합리화는 뭐냐면, 뭐, 규칙이나 조직 이런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된다. 이런 얘기였죠. 포지션의 분화, 리그의 세분화를 촉진한다. 이것도 설명이 되긴 하지만, 이때의 전문화는 뭐, 스페셜라이제이션 혹은 뭐, 스페셜리스트 뭐, 이런 개념이지만, 여기서의 전문은 프로페션으로도 해석이 된다고 했고요. 프로페션인 경우에는, 직업적인 선수가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규칙을 제정하고 경기를 조직적으로 운영한다. 관료화.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3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스포츠에서 사회 계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3개는 옳다라는 거죠. 스포츠라는 사회 체계 내에서 계층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스포츠는 상이한 계층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죠. 사회계층은 선호하는 스포츠 종목에 영향을 미치죠.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1차적 관람보다 2차적 관람을 선호한다. 이건 바뀌었죠. 1차와 2차가. 1차라고 한다는 것은 직접 보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2차라고 한다는 것은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차는 직접 하는 거, 참여하는 거, 2차는 보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을수록 직접 하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5번 가죠. 스포츠 일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도 옳지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3개는 맞는 거예요. 스포츠 일탈은 아까 뭐였나요? 뭐 폭력, 그 다음에 뭐 약물, 뭐 부정행위, 뭐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페어플레이 정신과 스포츠맨십에 위반되는 행동이다. 뭐 그렇겠죠. 그럴 것 같아요. 스포츠 참가자의 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예, 사회에. 부정적인 일탈은 규범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일탈은 반규범지향적이다. 이거 좀 헷갈리죠? 헷갈리고 아마 부정적인 일탈이 반규범적이고 긍정적인 일탈이 규범지향적이 아닐까 싶어.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들고요. 그 다음에 시간, 장소, 사회적 상황,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평가될 수가 있겠죠. 일탈은 어디 나왔나요? 이 얘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일탈. 이게 뭐였죠? 부정적 일탈, 긍정적 일탈. 이런 얘기인데,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번에 이걸 적어놓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적어놓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거 부정적 일탈은 반규범, 그리고 긍정적 일탈은 규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현상은 무엇이냐라고 나왔네요. 외국 선수의 국내 유입과 자국 선수의 해외 진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기업이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많은 국가에 보급되고 있다.
자, 이제 세 개의 어떤 그 문장이 있는데, 각각 문장의 어떤 키워드를 한번 잡아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뭐예요? 외국, 국내, 자국, 해외, 뭐 이런 거겠죠? 국가 간이라는 느낌이 확 오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다국적 기업이란 말이, 다국적, 국적이 여러 개잖아요. 다국적. 그 다음에 세 번째, 태권도가 올림픽, 하는 많은 국가 이런 얘기 나오죠. 다 인터내셔널 혹은 글로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랬을 때 스포츠의 세계화, 전문화, 평등화, 세속화와 관련했을 때 세계화, 이 정도는 여러분 이 첫 페이지에서 6문항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굳이 틀린다고 한다면 5번 정도 여러분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5번의 답에 대한 것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정도는 여러분, 그 나머지는 다 생각해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운이 좀 없다거나 뭐 순간 시험 보는 순간 뭔가 다른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다면 뭐 틀릴 수도 있겠죠. 아쉽지만 역대 올림픽 경기에서 정치가 스포츠에 영향을 미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어이구, 옳지 않은 거니까 다행이네요. 3개는 맞겠네요. 볼까요? 베를린 올림픽 1936년에 히틀러 정부는 나치의 민족 우월주의를 선전했고 72년에 미넨 올림픽에서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선수들을 살해했고요. 참 좀 슬프죠. 1980년 미국은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해서 불참했죠. 84년에 동유럽권 국가들이 구소련의 헝가리 침공에 항의해서 불참했죠. 이거 이제 우리가 그 강의를 다룰 때 한번 이렇게 다루긴 했는데, 모르겠죠, 여러분. 이거 만약에 그거 기억 못하면 못 풀겠죠. 네, 여기 또 보니까 또 찍을 수 있게 나왔네요. 자, 동유럽은요, 동유럽의 국가들은 구소련과 어떤 관계인가요? 친한 관계예요. 친한 관계인데, 친한 국가들이 구소련이 헝가리를 침공했다고 해서 불참을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이거 풀 수가 있겠죠.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런 맥락이 상식적으로, 그럼 구소련이 헝가리를 침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또 모르잖아요. 또 별 관심이 없고, 또 옛날 얘기잖아요. 84년. 이때는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모르지. 그렇지만 상식을 동원했을 때 A하고 B가 친구인데 B가 뭔가 나쁜 짓 했다고 A가 B를 거부하겠냐, 이런 어떤 상식이 동원될 수 있고요. 실제로 LA 올림픽 1984년에 불참한 거는 소련과 동유럽의 국가들이에요. 왜 불참했냐 하면 모스크바 올림픽에 미국에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했다고 안 갔거든. 참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열받아서, LA는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올림픽에 소련이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지 친구들까지 동원한 거죠. 동유럽에. 그래서 14개국인가가 함께 안 갔죠. 네, 그게 팩트고. 그렇게 여러분이 상식과 뭐 또 사실을 동원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스포츠의 역기능이 아닌 거니까 뭐 순기능일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순기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역기능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아닌 그냥 제3의 다른 무엇일 수도 있는 거죠. 첫 번째, 우수 선수의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돼요. 경쟁이 심화되니까 역기능일 수 있겠죠. 국민들의 사행심이 감소가 돼요. 프로스포츠의 이제 역기능이니까 사행심이 증가되겠죠. 증가. 왜냐하면 그건 3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스포츠에서의 어떤 물질 만능주의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의 불균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되는 종목과 돈이 되지 않는 종목. 돈이 되는 종목은 인기 종목으로 갈 거고요. 돈이 되지 않는 종목은 비인기 종목으로 갈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뭐 핸드볼 이런 거 뭐 대표적이죠. 그래서 뭐 우생순 이런 영화도 있었죠. 우생순이 맞나요? 하여튼 자 9번 보기에서 괄호 안에 적합한 용어는 뭘까요? 삐리리 이건 또 용어가 나왔네요. 2016년도에는 지난번에 봤을 때 그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어떤 용어를 묻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한 6문제, 7문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드디어 등장하고 있네요. 삐리리란 스포츠라는 특정한 사회제도 내에서 개인의 사회문화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권력부, 사회적 평가, 심리적 만족 등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 및 종목에 차별적으로 배분되어서 상호 서열의 위계적 체계를 의미한다. 뭐가 될까요? 예, 상호 서열의 위계. 스포츠 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계층. 집단, 조직, 경쟁 다 해당이 없어요. 자, 10번. 미래 사회의 스포츠 변화에 대한 예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이에요. 아무래도 좀 발전이 되겠죠. 용품, 장비, 시설 등 스포츠 환경이 더욱 개선되겠죠. 전자매체 발달하겠죠. 관람 스포츠의 형태가 바뀔 수 있겠죠. 관람 스포츠가 많아진다고 한 게 아니라 관람 스포츠의 형태가 바뀐다 그랬어요. 뭐 옛날이라고 한다면 관람을 하려면 꼭 경기장에 가서 봐야 됐는데 전자미디어, 전자매체가 발달이 되면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도 뭐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형태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 뭐 광고 여러분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 뭐 지하철, 버스 이런 거 보면 그렇게 광고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역에 보면 광고판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벽에 뭐 계단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경우 되게 많고 왜 비어 있을까요? 그게 광고가 좀 사람들의 눈을 끌어야 이목을 끌어야 광고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자매체 즉 핸드폰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냥 전 국민의 어떤 다 그 휴대폰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지하철이고 어디고 보면은 다 휴대폰을 보고 있지 광고판, 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의 광고 시장,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광고 시장이 불과 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확 지금 축소되고 있는 그런 어떤 트렌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관람이라고 한다는 건 결국 본다는 거니까 관람 스포츠는 보는 거니까 광고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광고, 옛날처럼 그냥 눈으로 보는 광고, 뭐 지하철역이라거나 뭐 옥외 간판이라거나 이런 거에 대한 그 관심도나 그 집중도는 점점 떨어지고요. 모바일이나 뭐 인터넷이나 혹은 탭이나 뭐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광고가 다 그쪽으로 옮아간다는 거예요. 옮아가다 보니까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 부분,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이제 치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고 수익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고, 뭐 지금 우리는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자매체가 발달이 돼서 어찌 보면 뭐 SNS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관람 스포츠도 더 이상 TV나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팟캐스트 같은 걸로도 스포츠 경기를 뭐 해설을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뭐 그냥 막연한 추측이에요. 그러나 뭐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지금도 뭐 페이스북 라이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 라이브 뭐 이렇게. 자,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겠죠. 새로운 스포츠가. 소비 성향의 변화에 따라 노인의 스포츠 참여율은 감소가 될 것이다. 증가되겠죠. 단순히 뭐 소비 성향도 있을 수 있어요. 소비 성향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노인들, 그러니까 정년한 이후 노인들의 어떤 복지 그런 측면에서도 계속 뭐 복지수당이나 뭐 노인연금이나 이런 걸 지급하잖아요. 그리고 그 금액은 아마 기본적으로 점점 더 많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했던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노인들이 쓸 수 있는 용돈이라고 그럴까요? 자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더 지금에 비해서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식주, 그리고 뭐 스포츠 노인이다 보니까 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또 계속 스포츠 활동을 해야겠죠. 여러 가지. 뭐 과격한 스포츠나 이런 건 못하겠지만, 뭐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노인의 스포츠 참여율은 점점 증가될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 참여율이 증가가 되면 이게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질병 예방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노인 같은 경우는 또 치매 예방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는 노인의 스포츠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을 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하죠.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스포츠에 있어서 제도적인 부정행위는 무엇이냐? 제도적 부정행위. 이것도 우리 교재에서는 다른 것 같지 않은데요. 이런 게 또 나왔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또 우리가 또 상식이 있으니까. 첫 번째, 경주마에 약물을 투여했어요. 그 다음에 상대편의 경기 용구를 훼손했어요. 그리고 담합에 의해서 경기를 조작했어요. 그 다음에 심판의 반칙 판정을 유도하는 할리우드 액션을 했어요. 이게 약간 그럼 이게 나머지 세 개와 다른 거를 찾으면 되겠죠. 지금 보니까 비슷한 것 같으니까.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경주마에, 근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주말에 약물을 투여했어. 내가 한 거죠. 상대편 경기 용구를 훼손했죠. 내가 했죠. 담합에 의해서 내가 담합을 한 거죠. 그래서 경기 성적을 조작했죠. 헐리우드 액션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긴가민가 한 거잖아요. 그리고 판단은 심판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다른 세계와 다르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또 모르겠으면 답으로 찍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모른다면 그렇게 찍을 것 같아요. 또 특징이 그냥 제일 길기 때문에 4번이 제일 길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다른 건 다 영어가 없는데 4번만 영어 있네요. 그럼 이거 좀 탁다르니까 이거 찍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찍는 거에는 확률적인 거니까 다른 걸 찍을 수도 있겠죠. 자, 11번은 뭐 틀려도 어쩔 수 없는 걸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아까 5번이죠. 5번에 부정적 일탈, 긍정적 일탈, 요것도 5번도 뭐 틀려도 어쩔 수 없는 거로. 그러면 여기 11번까지에서는 여러분이 한 2개 정도는 틀려도 어쩔 수 없는 걸로 할 수 있겠어요. 자, 12번 스포츠의 사회통합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사회통합인 거죠. 통합. 스포츠는 사회적 소통을 촉진한다. 통합이 되려면 여러 구성원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약간 서로 이견이나 충돌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해소해 주는 게 통합이잖아요. 그럼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 소통이었다는 거예요. 1번 그렇게 뭐 틀릴만 같지가 않아요. 다른 거 읽어볼게요. 스포츠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 이건 뭐 사회 정서적 기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스포츠는 규칙을 준수하고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한다. 뭐 전인적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적응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인격 형성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스포츠는 공격성, 긴장감, 좌절감을 효과적으로 방출시킨다. 이건 스트레스 해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공격성 해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통합 기능에 가장 어울리는 것은 1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가 대중 매체에 미친 영향이니까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매체가 바뀌면 돼요. 이 중에서 매체가 바뀐 걸 찾아볼게요. 흥미 위주의 스포츠 규칙의 개정. 스포츠가 바뀌었으니까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테크놀로지 발전과 미디어가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미디어 콘텐츠가 제공된 거니까 이거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 증대가 됐어요. 이건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 뭐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경기 기술이 바뀌었죠. 이건 스포츠가 바뀐 거네요. 대중매체가 아니고. 14번 넘어가겠습니다. 학원 스포츠의 개선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학원 스포츠, 운동부죠. 운동부가 바뀌어야 되는 거. 경쟁적 보상 구조, 이거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 선수 말씀드렸어요. 오죽 공부 안 했으면 학생 선수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냐. 약간 씁쓸하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지금 해야 되는 그 현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하려고 하고요. 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하려고 하죠. 경쟁적 보상 구조는 강화라기보다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는 뭐가 있냐면 나중에는 전국대회나 이런 데 우승을 해도 그 경기 결과로 얻게 되는 보상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15번 괄호 안에 적합한 용어는 올림픽에서 삐리리를 시행함으로써 IOC는 기업으로부터 금전을 제공받고 기업은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거. 이게 뭐예요? 네, 이거 스폰서십이라고 얘기했었죠. 네, 스폰서십. 그 다음에 16번 넘어가겠습니다. 보기에서 기업과 니은이 설명하는 사회화 과정. 사회 과정에는 뭐가 있었어요? 스포츠 에로의 사회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스포츠의 어떤 재사회화, 탈사회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중학생 고영주는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가하면서 교우 관계가 원만해졌다.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면서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교우 관계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기업 같은 경우, 16번의 기업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라고 할 수 있겠죠. 프로야구 강동훈 선수는 부상으로 은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해설가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다시가 재를 의미하니까 재사회화, 기억은 스포츠를 통한, 니은은 재사회화 이런 걸 찾으면 2번이 답이 되겠어요. 맥노한 매체 이론 나왔네요. 맥노한 쿨 핫정고였죠. 핫정고니까 쿨 스포츠는 정의성이 낮으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기억에 들어가면 안 돼요. 기억에 들어가면 안 되고 1번, 2번이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정의성은 낮죠. 정의성은 낮으니까 감각몰이성은 높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들어가야겠네요.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였나요? 그리고 쿨 매체가 축구, 농구 이런 거였거든요. 축구, 농구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축구가 들어가 있는 거. 네, 리을 3번 해갖고 축구, 농구 이런 거니까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이런 거. 리을하고 미음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맥루아는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핫정고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나머지는 다 그거에 대한 반대니까. 18번 사회적 상승의 매개체로서 사회적 상승 이동의 매개체로서 스포츠의 역할이 아닌 거. 자, 과도한이란 말 좀 불편하죠. 성공 신화의 확산, 교육적 기회 제공, 성취도 향상, 직업적 후원의 다양한 기회, 올바른 태도 및 함양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상승이 된다. 과도한 성공 신화의 확산까지는 아니겠죠. 과도한 빼주면 좋겠죠. 그냥 성공 신화의 확산 이 정도. 19번 보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스포츠의 특징. 정보화 시대의 스포츠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니까 세 개는 괜찮은데 하나가 좀 이상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스포츠가 젊은 시대의 전유물로 자리 잡는 거 우리 원하지 않죠. 많은 사람, 전 세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길 기대하죠. 이건 조금 어색할 것 같고요. 스포츠 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정보화 시대니까 증가될 수 있겠죠. 스포츠 과학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거예요.
그쵸? 정보화 시대니까 뭔가가 빠르게 되겠죠. 다양한 경기 전략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겠죠. 정보화 시대니까. 그래서 1번은 전혀 생뚱맞은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20번. 자, 보기에 신체적 공격 행위 중에서 도구적 공격은 뭔가요? 이런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도구적 공격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냥 상대의 신체를 다치게 할 목적. 그걸 우리가 적극적 공격이라고 했고, 그게 아닌 거.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도구적 공격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기억. 상대의 고통을 목적으로 하는 거. 이게 적극적 공격이니까 이거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기억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1, 2번이 날아가고요. 농구에서 팔꿈치를 크게 휘두르는 거죠. 이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이런 뜻이지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귿 2번은 니은은 맞는 것 같고요. 디귿 승리, 금전, 위강 등 다른 외적 보상이나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행위죠. 그래요. 그 다음에 야구에서 투수가 자신을 화나게 만든 타자에게 안쪽 또는 높은 공을 던지는 거, 이거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리을도 아니겠어요. 유격수에게 과감한 슬라이딩을 감행해서 더블 플레이를 방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하면 이것이 도구적 공격 행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20문제를 다뤄봤는데요. 여기서 우리 이제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것이 5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헐리우드 액션 11번 제도적 부정행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는 거 다 있는 거야. 근데 뭐 다뤘다고 해서 다 맞진 않겠죠. 헷갈리는 거 20번 같은 거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외워놓은 상태가 아니면 답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순간 착각하면 틀리기 쉬운 거죠. 그래서 20문항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틀렸으면 한 5개, 6개 좀 더 융통성 있게 그 정도. 그러면 70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 메인 애니와 함께 공부했을 때 여러분 최소한 한 70점 이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스포츠 사회학 단원을 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